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통합기본서 강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능 첫 번째요. 네, 그래서 보실 것이 구성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수리능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수열 추리 그리고 응용 수리, 자료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은요. 수열 추리에 해당되는 부분 이론과 더불어서 문제풀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열 추리에는요. 직선 수열에 해당되는 부분과 도형 수열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직선 수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떤 규칙이 있는지, 어떤 플로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면요. 도형 수열에 해당되는 부분도 사실 직선 수열을 도형 수열에다가 갖다 넣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풀이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선 수열에 관련된 부분 오늘 같이 수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요. 수열 규칙을 찾는 플로어예요. 직선 수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요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직선 수열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도형 수열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으로 이제 둥글려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게 규칙에는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기본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직감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직감적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쉬운 규칙들 혹은 제곱수에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약수, 배수 이런 것들 그리고 소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2, 3, 5, 7, 11, 13, 17 이거 다 뭡니까? 다 소수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작은 소수에 해당되는 것서부터 쭉 큰 수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부분 소수의 나열이더라 라는 거 이런 것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쉬운 규칙이죠. 그죠? 또 볼 수 있는 게 제곱수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1, 4, 9, 16 각각의 제곱에 1, 2, 3, 4 이런 것들이 제곱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곱수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20의 제곱에 해당되는 1의 제곱서부터 20의 제곱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요. 어느 정도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제곱수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요. 얘는 11의 제곱이죠. 그리고 12의 제곱, 13의 제곱, 14의 제곱, 15, 16의 제곱, 이건 17의 제곱 이런 것들 네, 외워두시면 좋겠고 1, 8, 27, 64 이런 숫자들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세제곱수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1, 1의 세제곱, 8, 2의 세제곱, 27, 3의 세제곱 이런 세제곱수에 해당되는 부분도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규칙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29 다음에 어떤 숫자가 오고 그 다음에 19, 17, 13, 11이에요. 어떻습니까? 29에서부터 작아지는 규칙이 오면서 이 모든 숫자들은 소수예요. 눈치채셨죠? 그래서 29 다음에 올 수 있는 소수는 어떤 숫자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더니 여기 있네요. 23이라는 숫자. 그죠? 그 다음에 19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17 이런 식으로 소수에 관련된 부분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갈 숫자는 23이 되겠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1, 4, 9, 16, 25면은 제곱수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이것도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얘는 36이 오겠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수열 규칙을 찾는 플로어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기본형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기본형 중에서도 직감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라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본서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한 규칙, 제가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88페이지에 있는 기본서, 우리 기본서 88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수열이 있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이 오고요. 그 다음에 2가 왔고요. 그 다음은 6이 왔고요. 24가 왔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왔고 그 다음엔 720이 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종류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요. 곱하기 2의 형태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곱하기 3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주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오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6에서 곱하기 4에 해당되는 부분. 그쵸? 숫자가 차례대로 커지면서 그 숫자들을 곱해 놓았더니 뒤에 있는 숫자가 되겠더라. 직감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여기에는 이 부분은 곱하기 5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요게 되겠죠?
24에다가 5를 곱해준 거예요. 그쵸? 요 계산, 계산이 좀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여기서 2로 나눠버리세요. 그리고 그 2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는 5에다 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12 곱하기 10의 형태가 되면서 120의 형태가 되는 걸 거예요. 그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숫자가 예측을 해보니 120이겠더라. 그래 놓고 이게 확실한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다가 6을 곱하면 그게 720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맞죠? 그러니 이 안에 들어갈 숫자는 120이겠더라라는 것. 그래서 답이 4번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기본형, 직감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으로 볼 것은 수의 증감에 해당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수의 증감이다라고 한다면 증가 감소, 증가 감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번갈아 나타나는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제 보실게요. 수의 증가라고 이야기하면 덧셈이나 곱셈, 사칙연장 중에서 요거 두 개 이외에는 쓸 게 없겠죠. 덧셈이나 곱셈이 쓰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감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뭐겠습니까? 뺄셈이나 나눗셈이 사용이 됐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규칙을 볼 때는요. 이게 증가할 때는 곱셈. 여기는 덧셈보다는 곱셈을 우선시해서 한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나눗셈과 뺄셈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소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둘 중에서도 역시나 나눗셈 먼저 우선해서 보시면은 규칙을 찾기가 좀 더 쉽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의 흐름에는요. 증가하고 바로 다음 감소하고 증가 감소가 번갈아서 나타나는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인 거죠. 보시면 5에서 7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14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했는데 또 감소한 형태가 또 나오고 있어요. 12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증가했다가 또 감소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이럴 경우 이렇게 증가를 할 때에는 곱셈을 우선시해서 먼저 본다라고 했는데 얘는 곱해가지고는 5에서 7로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더하기 2가 아니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또 증가했어요. 여기서는 곱셈이 적용이 되네요. 곱하기 2가 아닐까 생각해 봤는데 또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뺄셈이나 나눗셈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눗셈 먼저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뺄셈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나눗셈보다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는요. 플러스 3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는요. 곱하기 3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구나. 규칙을 보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면 여기에 또 마이너스 3이 오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2, 3, 그 다음은 4의 순서로 올 텐데 여기서는요. 당연히 플러스 4가 오겠죠. 규칙에 의하면. 보시면은요. 플러스였다가 곱하기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그쵸? 다시 플러스였다가 곱하기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여기 번갈아서 오죠. 그리고 숫자는 하나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4를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플러스가 올 차례니까요. 그죠? 해봤더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그러니까 46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네요. 46에 해당되는 부분. 이와 같이 수의 증감에 있어서는요. 사칙 연산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그리고 더하기 빼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번갈아서 사용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규칙을 금방 찾을 수 있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도 있네요. 2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대로 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그대로 올 때 플러스 0도 생각할 수 있지만 곱하기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 2에서 1로 빼기 1도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 분수가 나오는 형태를 보니까 나누기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나누기 2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번갈아서 오나?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끔 1에서 3으로 가고 있잖아요. 즉 곱하기 3이 아닐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 당연히 1, 2, 3이 왔으니까 여기는 4가 와야 되는데 규칙성에 의하면 곱하기 나누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곱하기 다음에 나누기가 오겠구나 라는 부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곱하기 5가 오겠죠. 4분의 15 맞네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6이 오는데 그 앞에는 나누기가 붙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 오는 숫자는 4분의 15 나누기 6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4, 6에 24분의 15 3으로 약분이 되나요? 그렇죠?
3, 5, 15, 3, 8에 24. 그래서 8분의 5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규칙 찾는 부분. 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유형이 우리 책에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3번 문제에 있네요. 3번 문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9, 12, 그리고 9, 27, 네, 30, 27. 그 다음으로 괄호가 오고요. 84하고 쭉 오겠더라라는 수열이에요. 보시면 봤을 때 수의 증감이요. 흐름이 지그재그입니다. 그쵸? 지그재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해당되는 부분이 번갈아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9에서 12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했더니 이게 혹시 플러스 3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요. 다시 9가 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9에서 27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갈 때에도 역시 곱하기 3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 뭘까라는 부분을 생각했더니 여기서는요. 플러스 3이 오고 있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고 있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숫자로서는 마이너스 3이 또 오고 있고요. 그렇죠? 규칙이 보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3, 3만 계속 오고 있어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3.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곱하기 오겠죠. 곱하기 3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겠죠. 그럼 27에다 3을 한번 곱해볼까요? 27에다 3을 곱해보니 81이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에 81이 올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에 규칙이 나오고 있는 여기가 곱하기가 왔으면요.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뭡니까? 곱하기 다음에는 플러스가 오고 있잖아요. 플러스 3이 되면 84가 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되네요. 그쵸? 따라서 이런 규칙이로구나.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81이겠다. 라는 부분으로서 답은 얼마입니까? 4번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3번이었습니다. 3번 무당. 네. 또 수의 증감과 관련된 유형이 어디 있는지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제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이거 한 문제였네요. 다음 기본형에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규칙 플로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각항의 차네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로 많이 사용해왔던 각항의 차에 관련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요. 네, 이렇게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항의 차가 수열이 되는 경우, 그쵸? 각항의 차가 수열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일단 예를 들어보면 그 수의 흐름이요. 이번에는 각항의 차가 수열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커지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작아져야 되는 부분인 거겠죠. 그렇죠? 수의 흐름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봤을 때 4, 5, 8, 13, 20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제가 각항의 차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해봤더니 얘는 플러스 1이에요. 1이 커져야지 5가 되고요. 여기서는 3이 커져야지 8이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 5가 커져야 되는 거네요. 그쵸? 홀수예요. 1, 3, 5면은.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7이 커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맞네요. 그죠? 그 다음은 9가 커져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 들어갈 것은 29가 되겠더라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4에서 77, 124, 151 숫자가 참 커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은요. 곱하기로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각항의 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빼보도록 할 거예요. 빼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얼마가 나옵니까? 73이 나오겠죠. 73 증가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얼마 증가해야 되나요? 124에서 77을 빼보니까 얘가 7이고요. 1 올라가고 3, 4, 47이 되는 거겠네요. 47이 커져야지 12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4에서 151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얼마나 커져야 되나요? 151에서 124 한번 빼보겠습니다. 6, 7에다가 27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27이 되겠더라라는 것. 여기서 얼마가 증가해야 되나요? 이건 바로 보이네요. 13이 커져야 되는 거겠네요. 그죠? 여기서도 얼마죠? 5가 커져야 되겠더라라는 것. 아직은 규칙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빼보는 형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빼봅시다. 한 번 더 빼보니까요. 여기 이 73에서 47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빠져야 되는 걸까요? 73에서 47을 빼보면 되는 거겠죠. 빼보니까 6에다가 이게 6이 되고 26이 빠져야 됩니다. 빼기 26.
빼기 26을 해야지 그 다음 숫자가 되겠더라. 여기에서 갈 때는요. 빼기 20이네요.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겠더라 라는 거고요. 이렇게 갈 때는 얼마인가요? 14네요. 마이너스 14. 14만큼 빼줘야 되겠더라 라는 거.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되시겠죠? 어느 정도 조금 보일 것 같아요. 어떤 규칙입니까? 보시면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20으로는 플러스 6만큼 가야 돼요.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6으로는 플러스 6만큼 가야 됩니다.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6만큼 가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6만큼 갔을 때 마이너스 2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마이너스 6이 이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갈 때는요. 요렇게 갈 때는 마이너스 2만큼 5에서 마이너스 2만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즉 169에서 3만큼 증가하게 되면 그 다음 숫자가 되겠구나 라는 형태 되시겠죠. 각항의 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약에 좀 쉬운 문제였더라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 이렇게 빼봤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규칙이 나와요. 근데 그 규칙이 안 보이는 형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또 한 번 그 규칙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 되시겠죠. 그래서 얘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170, 아이고 거꾸로 눌렀네요. 네, 17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또 책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각항의 차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페이지 89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페이지의 4번 문제가 그런 유형의 문제인 거죠.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도형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도형 수열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숫자의 순서대로 직선 수열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규칙 찾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이 맨 앞에 오고 있구나. 그 다음은 8. 대부분 가장 왼쪽 부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왼쪽 윗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6 다음에 오는 게 8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11입니다. 그리고 15 돌아가고 있죠. 여기서는 괄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26, 그 다음은 33, 그리고 41 이렇게 오고 있네요. 되시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얼마나 커지는지 볼까요? 플러스 2, 그리고 여기서는요.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이 규칙에 의하면 여기서는 플러스 4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맞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요. 플러스 5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들어갈 숫자는 20이 되겠구나.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플러스 6이 되나 봤더니 26이 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는 플러스 7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플러스 8 그래서 41이 나오고 있더라 라는 거 되시겠죠? 각항의 차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또 응용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응용형에 해당되는 부분.